오늘의 주제는 왜 개미들은 저가에서 주식을 못 사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금요일이었죠. 삼성전자가 무려 7%가 올랐죠. 올라봤자 여태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아주 뭐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도 아마 산 개미보다는 아마 팔아 제낀 개미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기관 매수를 봐도 외국인 기관이 합해서 350만 주를 샀습니다. 350만 주면 한 1,500억 정도 되나요? 이 물량은 고스란히 다 개미들이 팔았겠죠.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받아먹은 건데, 그러면 오늘 왜 우리는 낮은 가격에 사지 못하나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확실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겁이 나기 때문에 팔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용기를 내서 들어가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계속 떨어질 거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불길함이 이제 엄습하죠. 그래서 불길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떨어졌으니까 내일도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지배를 하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나쁜 뉴스밖에 안 들려요. 희망적인 뉴스, 뭐, 여기가 저점 매수할, 뭐, 절호의 찬스다. 이런 뉴스는 잘 없죠. 계속 나쁜 소식, 뭐, 안 좋게 될 거다, 큰일 났다, 이런 뉴스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는 시점은 이미 매집이 완료된 후에요. 외국인의 기관, 그다음에 세력들이 다 사고 나서 그때 좋은 뉴스가 스물스물 나오죠. 이때라도 사면 모르겠는데 이때도 개미들은 안 들어갑니다. 항상 뭔가 위에서 폭죽이 터질 때 그때를 매수 포인트로 잡고 있는 개미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파는 건 아까 보셨듯이 항상 개미들이에요. 세력들이 낮은 데서 판 거를 본 적이 없죠. 그리고 개미들은 이 반등에 대해서 100% 불신을 해요. 100% 의심을 해요. 그리고 삼전이 떨어진다. 그걸 뭐 4만원, 3만원 간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단선적인 사고를 하죠. 그래서 삼성의 어떤 삼전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 그럼 망하겠네. 이런 아주 단선적인 논리예요. 그 다음에 개미들은 애초에 분할 매수를 잘 안 합니다. 분할을 한다든지 분할의 개념을 좀 더 이제 쪼개고 넓혀가지고 매집을 하는 거예요. 분할이라고 하면 뭐 2분의 1씩, 뭐 3분의 1씩, 뭐 5분의 1씩, 10분의 1씩 이렇게 분할한다면 매집이라는 거는 횟수가 굉장히 많죠. 아주 조금씩 조금씩 뭐 100분의 1, 200분의 1. 요 정도의 이제 스케일이에요. 그게 매집이죠. 매집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개미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개미들은 어떤 식으로 사냐? 오로지 이제 타점을 보는 거예요. 타점. 전 이 타점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뭐 단타를 가르친다느니 뭐 주식 매매를 가르친다는 사람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뭐죠? 타점이야, 타점.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의 차트를 보고 여기서 샀으면 뭐 위에서 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손실을 가중시키는 그런 논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100%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한 번은 맞출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네 번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혹시 적금을 뭐 타점 적금 들 때 타점을 생각합니까? 적금은 그 정해진 기간, 정해진 타이밍에 그냥 꼬박꼬박 사는 거예요. 네, 꼬박꼬박 넣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타점을 내가 맞춰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어이없는 발상이죠. 그 다음에 훨씬 나은 장기 행동에 대한 회의다. 좀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여러분 이제 운동이나 이제 공부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운동을 지금 뭐 5분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5분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계속 이어져서 하나의 이제 장기적인 결과를 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하루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 공부, 뭐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개미들이 항상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 감정이 앞서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면 단타를 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어떤 타점을 잡아가지고 뭐 2배, 3배 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이제 망상에 빠져 있는 개미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고정가치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고 그 랜덤 워크로 이제 뭐 분자 원자들이 움직인다, 입자들이 움직인다, 뭐 이런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이렇게 변하죠. 변하는데 항상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정한 그 라인이 있어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 이 밴드 내에서는 절대로 이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밴드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이다가 그 밴드, 그 범위를 완전히 돌파를 해버린 순간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 날아가는 모멘텀이 이제 뭐 AI 그런 거였겠죠. 그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 그래서 그 밴드를 벗어났을 때 이제 완전히 그냥 베이스가 바뀌는 거죠. 반대로는 이제 상패 종목 같은 걸 한번 보세요. 밴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밑에 하단을 깨버리고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 범위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패할 것 같은 종목은 빨리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항상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우리가 주가를 고정가치, 항상 그 고정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은 회사가 가치가 없다, 가치가 떨어졌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주가라는 거에는 시간 개념, 어떤 타이밍이죠. 타이밍이라는 게 개입을 해서 똑같이 한 주씩 사도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밴드 안에만 위치한다면 밴드 안에서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밴드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낮은 위치에서 사면은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추락한 시점에서 동향을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삼성전자처럼 빠지고 있을 때 무조건 이제 저가라서 사는 게 아니라 저가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누가 사느냐, 누가 파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주가가 폭발할 때 고가에서 이제 폭죽을 터뜨릴 때 그때는 뭐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예의주시하면서 자세히 살핍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권에서는 이런 걸 잘 살펴보질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점에서 항상 욕을 하죠. 욕을 하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말이 좋아 건망이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는 환호를 하죠. 환호를 하면 그건 못 참잖아요. 고점에서 남들 다 돈 벌고 있으니까 포모가 와가지고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또 물리죠. 물리고. 이거를 이제 무한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주가 차트라는 게 항상 등락을 거듭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우상향이라는 거.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10년 지수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 뭐 세상 망할 것처럼 망한 것처럼 난리를 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우리가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도. 코스피도 뭐 이럴 때는 뭐 한국 망했다느니 뭐 국장에서 미장으로 가야 된다는 난리치지만 코스피도 역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무 이유 없이 코스피가 뭐 3천 뚫고 4천 뚫고 가봐야 어차피 다시 조정받아서 요 선으로 내려와요. 예외도 있죠,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과열됐을 때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저점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최근 10년을 봐도 여기보다 높잖아요. 상승 폭이 작아서 그렇지. 그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약간 도박장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도 제가 요 정도에서 2020년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300까지 아마 300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인이 1000만 원에서 이제 하나로 10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숏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숏을 안 치고 어떤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보고서 여기서 이제 롱을 쳤다면 계속 롱을 치거나 사 모았다면은 뭐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몇 배입니까? 300만 원에서 지금 뭐 1억 5천을 갔으니까 1억 2천을 갔으니까 40배죠, 40배. 근데 그 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등락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도 여기서도 아마 뭐 비트코인 망한다고 난리 났었고 했었는데 결국에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항상 개미들은 이런 시점에서 그 오른 시점
45도 이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시점에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 그런 이제 욕심 그득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차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100달러, 그때 당시 액면 분할 전이니까 1000달러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760달러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액분을 앞두고 떨어졌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본 게 아니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근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서 이렇게 다시 2배 오르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보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주식을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사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펀더멘털에 기초한 장기 예측. 이걸 우리가 이제 주식 사려고 할 때 처음 이제 접하게 되는 과정인데,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뉴스도 보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그냥 매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나서는, 매집을 하면서는 이제 수많은 등락이 있죠. 아까 그 차트에서 보셨듯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뭐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걸 인내하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수익이 일어난다.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근데 보통 개미들은 처음에 주식을 할 때 그 종목을 선정하고 그 장기적인 비전 보고 공부하고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매집을 안 하죠. 매집을 안 하고 바로 이제 몰빵을 들어갑니다. 몰빵이 들어간 순간 요 수많은 등락을 인내할 수 없게 돼요. 인내를 못하면 손절할 수밖에 없죠. 손절하면은 뭐 주식시장을 떠납니까? 안 떠나고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종목을. 종목을 갈아타서 또 이제 몰빵을 하는 거죠. 몰빵 전에 뭐 공부를 하겠지만 잠깐이죠. 몰빵 바로 들어간 다음에 인내할 수가 없어요. 몰빵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손절, 다시 또 종목 갈아타기. 이번에는 지지 않는다, 손실 나지 않는다 하면서 또 공부를 해요. 장기 예측을 막 해요. 10년, 20년 장기 예측을 하고 다시 또 몰빵을 합니다. 그리고 못 버티죠? 손절하죠? 갈아타죠? 다시 또 몰빵하죠.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기관 외국인도 뭔가 예측을 하겠죠. 자료를 보면서.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매집을. 근데 개인은 몰빵을 하는 거예요. 몰빵 대신 매집을 들어가고, 매집을 하면서는 몰빵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이 등락을 견디기가 수월해지죠. 그래서 계속 이제 매집을 해 나가다가 수익 실현하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미들이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장투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장투가 아니라 단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시간을 뭐 1년, 2년, 10년을 그냥 하루로 줄여놓으면 똑같거든요. 여러분 오전에 이제 동시효과 상황에서 뭐가 올라가겠다 보는 거예요. 보고서 매집 안 하죠. 바로 몰빵하죠. 몰빵하고 오전에 이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요동을 치면 손절해버려요. 낮은 가격에 손절해버리고 다시 또 종목 뭐가 있나 또 갈아타서 희망을 가지고 몰빵을 합니다. 이게 단타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은 그냥 믿어라 이거죠. 그냥 믿어라. 여러분이 장기 펀더멘털에 기초한 장기 예측. 내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거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수많은 등락이 있으면은 이걸 이제 고정가치라고 착각을 하고 이 종목, 이 주식 회사가 가치가 떨어졌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믿은 만큼 그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 생각을 하고 이때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각은 거의 뭐 많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별로 안 해요.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엔 손절 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생각이 많아지면 손절 말고는 답이 없어요. 미치겠거든요. 죽겠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그 회사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 괜찮은 회사,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했던 회사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사실 별게 없잖아요.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삼전이 뭐 36조 버는데 지금 시총이 300조 초반이죠. PER이 10이 안 되는데 36조 버는 기업을 여러분은 못 믿는 거예요. 삼전을 못 믿으면 그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건가요? 요거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